아이고 시간이 뭐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NBS 조사에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32일 나왔고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6, 5, 5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도 역시 이재명, 김문수 차이가 4배 정도 나네요. 결국은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로 후보로 굳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이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반영되지 않은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또한 4, 5% 정도 더 올라가서 30%대 후반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대세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탓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기 정책, 자기 비전, 자기 사람 개발하지 않고 이재명 악마화에만 모든 당력을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네 사람 방금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산수를 해보시죠. 김문수부터 한동훈까지 다 합하면 24%네요. 네. 네. 근데 이재명 31 혼자서. 네. 이거는 이런 구도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깨지는 다당제의 다자구도의 대선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51%, 재창출, 여권 이건 37. 요런 수치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저는 실제 투표하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 벌어진다? 지금 무당파절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집권하는 그런 하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더 넓게 폭넓게 이럴 때일수록 축소해서 우리 지지층이 아니라 더 넓게 중도 보수까지도 않는 정책을 지금 펼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도 보수로 가면 또 뭐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좀 비주류적 목소리입니다만 뭐 집토끼는 어떡하냐도 그렇고 그럼 개혁 포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집권하고 집토끼하고 또 경쟁하면 되죠. 뭐 민주당 왼쪽에 뭐 정당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조국 혁신당이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역할해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의 포션이 넓어지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중도 보수부터 중도 보수까지 갖고 와버리고 네. 왼쪽에 조국 혁신당이나 뭐 타당들이 있다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탄핵 인용도 58, 네. 그다음에 복귀해야 된다가 37. 이 정도도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아직도 보수층이 과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네. 37%까지 나오지 윤석열 탄핵 기각을 바라는 국민은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늘 응답 안 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한 30% 정도 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도 어떤 정도의 여론 안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도 리버럴들이 많거든요. 네. 비판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보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약간 가방끈도 길고 이런 분들. 그렇죠. 네.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투표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잃어버린 500만 표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 실망하고 그 당시 대선 후보에 실망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이 목리 부리고 네네. 막 그랬잖아요. 집에 가버리고 이런 거에 화내고 네네. 노무현 후보를 좀 지켜야 된다. 더 결집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쏟아져 나오고 투표장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무현 잘 못했고 후보는 뭐 정동영 나왔는데 양해는 안 차고 저쪽은 이명박 대세고 그럼 됐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하고 안 하고. 그래도 광우병 촛불 생기면 또 길거리에 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른바 진보 리버럴 또는 뭐 중도 리버럴 이런 분들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판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러면은 언제나 무슨 선거를 할 때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당시 500만 표 정도의 위력이라면.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런 분들을 열심히 공격합니다.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로. 보통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들 열심히 투표하잖아요. 투표 잘 안 하는 직업군 뭔지 아세요? 샐러리맨들입니다. 넥타이 부대. 샐러리맨들이 투표를 났습니다. 고학력 샐러리맨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열심히 투표해서 민주당 정부 뽑아졌는데 열심히 유리지갑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재벌 위에 주고 네네. 그다음 복지는 오히려 나보다 좀 더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지고 정의감에 의해서 나는 언제까지 투표를 해야 돼? 언제까지 나는 정의감만으로 민주당을 뽑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합니까? 정동영 후보 투표 안 해버리죠. 그렇게 500만 표 부동산 때 투표 안 해버리죠. 이익 대변을 정의감만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이익 대변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이른바 좌파 블록들의 문제가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 대변을 잘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라든가 고학력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월급쟁이들 문제,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고 뭐 복지를 어떻게 하고가 맞춤형으로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민주당이 우리의 정당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부자 될 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산층들에게.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자 될 수 있는 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내 좌파들이 하는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부자는 나쁜 것이야. 라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어하겠다,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되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 지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뭐 기술 개발했거나 하여튼 뭐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좋은 거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한민국의 현재는 부자가 얼마 없어. 부자는 극소수기 때문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높이는 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가 현재 중산층이고 서민이지만은 부자들 꿈을 가지고 사는데 내 꿈의 가로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주식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맞습니다. 접근인가요? 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겠다는 사람들의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지 마라. 저희 대학 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노동자들인 대학생들이 노동의식을 가져야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천박한 노동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노동자가 되겠다라고 대학생의 꿈을 꿔라 그러면 대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죠?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가 인식이 좀 낮아진다 이런 그렇죠. 심리죠.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좋아지고 노동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런 이야기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꿈을 꾸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기적이죠. 그 이기성을 적당히 누르면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기성을 완전히 없애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이비 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수녀님이 돼야죠. 수도자. 그렇죠. 그래. 스님, 제가 봤을 때는 출가라거나. 뭐 어떤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좌파 이론가들 뭐 레닌이라든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꿨기 때문에 저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면모가 많았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김일성도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 종교 지도자 같죠. 종교 지도자 교주죠. 아니 신 같아요. 그분이. 그렇죠. 교주 정도가 아니라 신 같고 그런데. 그런 좌파적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숙제도 주어져 있지만 어떤 정부여야 되느냐, 또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느냐 아주 근본적인 걸 짚어주셨는데 역시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선생님 답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딱 하나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역시 산불, 그 다음에 헌재 탄핵 인용 빨리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라도 빨리 알려줘라.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 구독으로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말 지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 당장 끄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